눈여겨볼 중소형주 집중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대투증권 스몰캡 팀의 황세환 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스몰캡 가운데서 이제 경기 관련된 분야에서의 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선진국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에서 이제 경기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4분기가 되면은 가장 좀 IT 쪽에 대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ISC라는 기업입니다. 네.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이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이라는 말이 좀 사실상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장비하고 반도체 칩을 테스트할 때 중간에서 뭐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마이크론 등 여러 업체에 이제 좀 공급을 하고 있어서 매출처가 좀 다변화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품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PC용 D램 그리고 모바일용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MCP, 그리고 AP, CPU까지 굉장히 품목들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 쪽에 한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동사의 뭐 수익이 크게 꺾이거나 이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 시장은 2016년까지 꾸준히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약 1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 시장의 한 12.5%를 미국 업체인 IDI라고 하는 사가 점유를 하고 있고요. 2, 3위는 국내 업체인 리노공업하고 그리고 동사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사는 이 실리콘 러버 타입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타입이 좀 아무래도 반도체가 미세화되면서 이 소켓이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점유율을 꾸준하게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ISC. 리노공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들어봤었죠. 비슷한 제품들을 하고 있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주제품,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장비류로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테스트 과정이 어떤 소모품적인 성격인가요? 네. 이 테스트 소켓은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사용이 되면은 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데 동사의 이런 그 소켓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이내에 사용이 되고 다시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성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ISC 앞으로 어떤 환경 변화가 있고 어떤 점이 새롭게 주목할지 투자 포인트를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내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출하량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올해 10월에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쪽에 투자를 하면서 내년에 반도체 출하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1분기부터 중국 시안에서 이 3차원 적층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안 공장에서는 주로 이제 SSD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 가트너라고 하는 이 시장 조사 자료 기관에 따르면은 SSD 시장은 2015년까지 60%씩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올해 중국 시안 쪽에 페이즈 1 투자를 했지만 이쪽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하반기에 페이즈 2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17라인 쪽도 제가 장비 업체 다른 업체들 좀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 업체들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17라인도 내년 1분기 정도에는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하반기 쪽에 삼성전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반도체 출하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동사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이 실리콘 러버 타입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 러버 타입이 이제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리노공업이 만들고 있는 이 핀 타입이 두 가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실리콘 러버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의 이동 경로가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기계를 이용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그 대규모 생산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반도체 디바이스들이 점점 더 미세화되면서 그 볼수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이 동사의 이 실리콘 러버 타입 반도체 소켓이 수요가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뭐 단기적으로도 내년에 삼성전자 반도체 출하량이 증가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실리콘 러버 타입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도 본 적이 없는데 두 가지 방식을 조금 전에 화면이 나왔는데요. 실리콘 러버 타입, 핀 타임 소켓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화면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가 네. 평상시 보는 제품은 아니지만 계속 네. 좀 눈에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핀 타입의 이제 제품이고요. 네, 핀처럼 생겨요. 네, 일쭉하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 실리콘 러버 타입입니다. 일단 좀 이해하기 쉬운 핀 타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오른쪽 그림에 조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닿아 있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 칩이 닿는 부분이고요. 밑에 닿는 부분이 반도체 장비가 닿는 부분인데 네. 이 중간에 역할을 연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결해서 이게 제품이 네. 제대로인지 테스트를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네. 이제 장비가 칩을 살짝 눌러주게 되면은 저 스프링이 맞닿으면서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왼쪽에 있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볼 타입으로 되어 있는 반도체 소켓을 좀 테스트할 때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실같이 보이는 네, 부분이 이제 저게 금 파우더 알갱이들입니다. 이제 저기에 칩이 닿게 되면은 저 금 파우더들이 같이 붙으면서 신호를 연결해 준다. 이렇게 구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자꾸 이렇게 듣고 사진을 봐야 됩니다. 네. 자,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크해 주시고 향후 실적 전망까지 좀 해주십시오. 네, 3분기 실적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그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됐고요. 장이 끝나고 나서 지난 금요일 날. 네.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데 네. 저는 사실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좀 오를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예상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그 ISC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거의 장중에 7% 가까이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10%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요. 일단 매출액이 감소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엽기적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봤을 때 큰 편차가 없는 상황인데 작년 실적이 좀 워낙 좋았다 보니까 엽기적 효과로 매출액이 10%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저는 뭐 이 정도라면 상당히 선방한 실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매출액 감소보다 더 컸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상여금 지급이 한 5억 정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이제 매출이 좀 감소하면서 고정 비율이 높아졌던 부분, 이런 두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매출액 감소보다는 영업이익 감소가 좀 더 컸던 부분이 있었고요. 상여금 지급은 아무래도 좀 일시적인 비용이다 보니까 크게 뭐 영업이익 감소한 부분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 동사의 자회사인 지멤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분을 한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연간 한 140억 정도 적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사한테도 연간 40억 정도의 지분법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10% 정도 더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한 이유는 내년에 어차피 이 FI들의 풋백 옵션 행사되면서 동사가 인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미리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지분법 손실이 늘어난 금액은 겨우 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뭐 저는 이제 이 지분법 손실이 더 이상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3분기 실적은 저는 오히려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뭐 지금 이 실적은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회사인 지멤스는 혹시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관련된 IT 쪽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인가요? 네. 네. 그 지멤스라고 하는 회사는 그 멤스 관련된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개발은 안 하고 있고요. 위탁 생산만 해주고 있는 회사인데 국내에서 유일한 멤스 관련된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정통부에서 투자를 해서 이제 설립을 한 회사고요. 이걸 민영화하면서 ISC가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투자자들은 눈에 보이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요. 그러니까
3분기 매출액이 10%가 줄었고 영업이익이 22%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실적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다고 했고 월요일 날 주가가 하락해서 월요일 날은 어제 3% 하락으로 막았는데 우리 황세환 연구원께서는 이게 내면을 뜯어보면 이게 나쁜 실적이 아니다. 괜찮은 실적이다. 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게 보고서 내시면서 오늘은 또 주가가 4% 강하게 어제 하락을 다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올해나 내년 실적을 조금 추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자회사인 지멤스 관련된 지분법 손실입니다. 이 부분이 더 확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뭐 더 감소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는 그 지분법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멤스가 원래 올해까지 거의 매출이 없었습니다. 한 3억 정도 매출이 있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아예 없었던 상태인데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전략을 좀 바꿔서 대형 파운드리를 이제 유치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팹리스 업체들의 물량들을 일부 조금씩 가져오면서 레퍼런스를 쌓고 본격적으로 좀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20개 정도의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한 5개 정도 업체와는 내년도에 좀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매출 발생을 감안하면은 사실상 지분법 손실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이상 지분을 인수할 지분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동사가 4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는 정통부 쪽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FI 지분을 인수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분법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지멤스의 지금 전체 손실 중 대부분이 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아무래도 설비가 많은 회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연간 80억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이 되면은 이 감가상각비가 종료되면서 더 이상 이제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간 기준으로 한 50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 지분법 손실이 2016년부터는 20억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멤스의 내년부터 매출 발생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사실상 지분법 손실은 확대되기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2016년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지분법 손실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2013년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은 매출액은 한 58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20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각각 한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PC용 디램이나 아니면 AP, 삼성전자 AP 쪽 관련된 매출은 좀 감소했지만 나머지 이제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LPDDR이라든지 낸드 그리고 MCP 같은 곳에 이제 물량들이 확대되면서 올해 실적이 소폭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앞서 투자 포인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출하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둘 다 각각 2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ISC 현재 주가는 1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4.5% 급등세인데요. 현재 주가 수준 밸류에이션 마지막으로 잠깐 좀 봐주고 가시죠. 네, 동사 지금 현재 주가 16,000원 정도 수준에 있고요.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마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어저께 제가 낸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로 보면은 한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인데요. 이 회사 사실 PER로 보면은 한 9배 정도 수준이고 다른 동종업체들 보면은 지금 리노공업이 한 10배 초반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 20-30% 정도의 성장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지금 수익성은 영업이익률이 연간 한 35%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높은 그 수익성과 RO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한 30%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스몰캡 리포트 반도체형 테스트 소켓을 주로 제작하는 ISC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스몰캡 팀 황세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